그러니까 이제 윤리위 얘기하셨으니까 어제 뭐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그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윤리위 사실 해체돼 있었던 윤리위를 그렇죠. 한 방에 7명을 동시에 임명을 하면서 윤리위를 다시 출범을 시키는데 이걸 윤리위원들을 비공개로 익명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모셔오는 개념이 될 텐데요. 이게 언론 통해서 막 명단이 유출되고 이러면서 3명이 바로 사퇴를 해버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4인 체제가 되어 있는데 추가 임명을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뭐 면면을 다 보면 뭐 JMS 관련된 변호인이 있었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위원장이 윤민우 교수입니다. 가천대 교수고 그리고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이 됐다라고 하는데 기존 이 인물의 활동 뭐 김건희 씨 쪽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그리고 중국 댓글 뭐 사이버 보안이 제 전공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의 조직적 댓글 활동을 연구했다. 그리고 그 계엄 내란 전국에서의 방첩사, 그러니까 여인형 방첩사의 자문위원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온라인 댓글이 전문인 사람이 위원장이에요. 당원 게시판 사건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통상 당의 윤리위원장이 이제 법조인들이 막 원래 지난번 여상원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판사 이제 출신. 윤리위원회에서 뭔가 징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어떤 법조인의 이 기준이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법률적 기준을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희석이 되고 너무 엄밀하게 법으로 판단하니까 문제인데 근데 이번에는 아예 그 지금 이게 법조인을 떠나서 아예 사이버 보안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뭐 그동안 뭐 김건희 씨 관련된 발언이나 뭐 중국 여론조작 댓글이 근데 그래서 이 양반 저는 논문을 찾아봤어요. 뭘 썼나. 최근에 쓴 논문들 보면 이런 거예요. 북한 인지전으로서 북한의 사이버 프로파간다 내러티브 분석, 하이브리드 위협으로서 인지전 개념 막 이런 거예요. 정말 막 이런 건데 사실은 하이브리드 위협 딱 듣는 건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이브리드 위협 그 계엄 선포가 떠오르긴 했는데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뭔가 이념적 이런 거보다 뭔가 이념적 테크니션으로서 뭔가 이 기술적 정보들을 백그라운드를 제공한 분이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너무나 좀 이 원포인트용인가? 저 한동훈 제고용 원포인트용 윤리위원장인가? 이분은 아마 땅땅 한 다음에 이거는 이건 너무 하이브리드 위협이에요 당에 대한 한 다음에 한동훈 제명하고 전 이제 그만 관두겠습니다 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아니 연결이 되잖아요. 어제 왜 그 가짜뉴스 특인가 뭐 하면서 이수정 교수 거기 위원됐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뭐 사이버 관련된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위원장이 그러니까 온라인 댓글 전문가고 그리고 가짜뉴스 적발하겠다는 특위의 위원이 가짜뉴스 전문가시죠. 예. 본인이 지금 그걸로 재판받고 있는 인물이고 모르겠어요. 뭐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이 정당. 참 특이해요.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곧 가셔야 돼서 가시기 전에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 직연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재판에 관해서 그동안 이제 김용현 변호인단의 그 재판정에서의 일종의 폭거 뭐 많이들 얘기했었는데 어제 직위원 판사가 드디어 화를 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어요. 해당 영상을 좀 보고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그 말씀을 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재판부는 계속 같은 얘기 했어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면 된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3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셨어요. 아까 민주주의, 자유주의 실컷 얘기했잖아요. 결국에 남의 말 막으시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모르겠어요. 지금 화낸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매체들이 많던데. 직연 20년 지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낸 겁니까? 2002년도부터 봤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우상이 얼굴 자체가. 그리고 제가 한 20년 동안 오랫동안 맞지만 한 번도 누구한테 화내거나 이럴 성격이 아니에요. 그 성격상 봤을 땐 저건 매우 화난 겁니다. 아 그렇다. 그리고 직연 부장이 재판이 막 이게 막 레크레이션 같다 막 이래 얘기하잖아요. 근데 곽수산 씨 때문에 더해졌어요. 곽수산 씨가 또 뭐 만들어서 예. 뭐 그런데 저랑 그때 뭐 있으면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 본인의 성품도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고 좀 이렇게 잘 풀어가고 싶어하는. 예컨대 이게 가사 재판이면 그게 오히려 필요해요. 예. 일반 민사 재판이면. 근데 이제 아주 엄중한 형사 재판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내란 재판 이제 문제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위원 지금 매우 화가 났다 저 때는. 그리고 무난하게 끌고 싶어서 이때까지 저렇게 해왔다는 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20년 2년의 지인이시고 우리 김정환 변호사는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친구라면서요. 하시기 저는 때문에 30년 지기. 아, 친구라면서요? 네, 저 고등학교 때 제가 2반 반장, 귀현이가 3반 반장. 네. 귀현이가 3반 반장. 그리고 둘 다 재수. 네, 재수 때 스터디 멤버. 예. 네, 그런 거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 말이 딱 맞아요. 지금 언제나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뭐든지 정리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번 내란 재판의 재판장을 맡으면서 저는 이제 지기현 부장이 진행하는 걸 처음 봤는데 정말 처음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재판을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평소 말투대로 해버리면 어떡해. 네. 평소 말투처럼 예. 재판을 한다. 재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고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 시점에서의 지금 중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그 가사 재판 사실 저렇게 진행해도 괜찮잖아요. 저 했대요. 네, 그런데 이혼 재판이면. 네. 전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제 저게 화를 낸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 장면 이후에 다시 또 그냥 뭐 전략적으로 그냥 잠깐 제가 막 그렇게 말씀드린 거다가 맞아요. 오히려 네. 사과를 했다. 전 그게 더 문제라고 봐요. 오히려 그렇죠. 저기서 딱 끝냈어야죠. 그러면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불필요한 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늦었다 사실. 예.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저렇게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문제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기현 안타깝더라고요. 판사의 그 소송 지위를 많이들 비판했죠. 예. 그리고 어제는 이하상 변호사라는 사람이 뭐 판사가 말하고 있는데 막 끊으면서 잠깐만 있어봐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 3번이나 기회를 줬고 이후에 말할 시간 줄 건데 왜 그러냐라는 식의 얘기를 지기현 판사가 했던 걸 두고 많은 분들이 지기현도 이제 화날 정도로 저 변호인들이 폭주한다라는 취지의 기사들이 나온 것 같은데 저 판을 만든 게 지기현 판사예요? 그 지기현 판사가 저 스타일을 저는 뭐 못 바꿔서 저런 것 같아요. 레크레이션 뭐 얘기하잖아요. 똑같았어요. 제가 이 얘기도 뭐 했었는데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같이 훈련을 했을 때 행군 같은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0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50분 걷고 10분 쉬면 10분간 우리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앞에 떠드는 사람 한 명 있고 뒤에 떠드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10분간 자든가 쉬어야 되는데 앞에서 성대모사하고 떠들고 노래 부르고 앞에 지기현이고 뒤에는 저였어요. 지기현, 지기현이 박지은이 지기현이 3소대원 하여튼 그 둘이가 앉아서 떠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기들이 힘들면 안 된다. 나라도 힘들지만 떠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판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판사가 되면서 그때 저는 레크레이션 같은 게 맞다 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판사가 된 걸 사실 변호사 안 하고 판사 된 게 좀 놀랍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성품이고 결론이 저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형이나 저는 무기로 지기현이 선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규현 변호사가 도착하셨기 때문에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 오시어서 쭉 보셨는데 지기현 판사의 저 소송 지휘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낸 거 맞아요, 지기현?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판사님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를 되게 중시하는 그 과정을 별로 중시하지 않는 그런 분인가 보다. 그러네요. 그 뭐에 검사들은 뭐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판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기록에 남는 게 기존에는 이제 판결문만 우리가 훗날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저 재판은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저 기록이 다 남을 건데요. 지금은 판사가 아니지만 법조 공부를 하는 이 법 공부를 하는 분들이 이제 판사가 돼서 이거 내란 재판 같은 건 역사적 재판 아니겠어요? 기록을 볼 텐데 지기현 판사가 저렇게 소송을 했다라는 걸 보면 어떤 평가를 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판결문은 제가 봤을 때 매우 잘 쓸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미 근데 판결문 쓰고 있지 이제 않겠어요? 그게 남아 있잖아요. 소송 지휘하는 모습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곽수산 씨가 계속 뭐 하지만 피고인 사형이고요. 뭐 그만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웃으면서 했는데 진짜로 많은 이제 법조 후배들이 판사가 될 분들이 그걸 보게 된다면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것 같거든요. 훗날 교보제로 사용될 수도 있겠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성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게 이제 판결문이 700쪽이 넘는데 이제 그 비공개됐거든요. 워낙 군사 기밀이 많아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지기현 판사가 했죠. 지기현 재판부에서. 변호인하고 이제 수시 좀 자주 연락하면서 이제 진행 상황 듣고 한 게 있고 또 이번에 이제 1심 판결 전 모두 무죄를 쓰면서 이제 그 선고 요약을 갖다 한 걸 나온 걸 봤어요.
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아마 이 내란 사건에도 아마 판결은 잘 쓸 겁니다. 분명히 잘 쓸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게 그 이제까지 1년 동안 했던 그 소송을 어떤 우리가 봐왔던 그 소송을 반가이 할 정도로 세게 반가이 할 정도로 예, 잘 써야 된다. 반가이 좀 그런가요? 예. 만회할 정도로 잘 써야 된다. 본인이 해놓고도 지금 뭔가 약간 찝찝했던 거예요. 예. 만회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써야 된다. 사실은 저 장면 연출될 때 윤석열의 얼굴을 지금 저희 화면에서도 동그라미 쳐놨는데 웃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저렇게 된다는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정상적이냐라는 비판은 당연히 가능할 것 같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결심 공판이 가는 거 아닙니까? 특검에서 구형을 할 것이고요. 사형입니다. 예. 사형이에요. 구형을 할 것이고 사형. 이후에 뭐 선고가 내려지겠지만 지금 그래서 그 구형을 두고 사형, 무기징역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고 특검에서는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우리 박지원 변호사는 구형 사형으로 그러니까 사형을 본다. 해야 되는데 지기현 재판장이 노리는 거는 무기를 구형했는데 자기가 사형 선고하기를 바랄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네. 아닙니다. 사형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바라지 않을까. 무기 약하죠. 무기 약하죠. 무기는 안 되죠. 특검에서 이하선 너무 많이 변호사 흥분하지 받으셨다. 마시고요.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 김기현 변호사는 어떻게 봐요? 네. 저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걱정은 됩니다. 특검에 결국에는 뭐 회의를 해서 결정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뭐 조은석 특검이 이건 사형이야 하고 그냥 막 그냥 해버릴 수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파견 나와 있는 그 검사들이 또 의견 제시나 뭐 이런 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은 검사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는 것은 과거의 관례, 풍습, 뭐 사례 이런 거에 굉장히 얽매이는 경향이 있어요. 기존의 기준이었다냐. 예.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뭐 몇천 명을 죽였다는 전두환도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다면 뭐 근데 전두환도 구형은 사형이었잖아요. 그때는 구형 사형했고 1심에서는 사형이 나왔었죠. 예, 근데 몇천 명을 죽였지만 이건 죽은 사람 없잖아 결과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벌써 돕니다. 특검 내에서도 그 주장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전두환 12.12 내란 때와 비교를 한다는 거죠. 이게 역대 아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45년 해방 이후에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예. 사람이 안 죽었는데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된 사례가 있냐?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 논리가 지금 맞습니까? 이건 근데 내란이잖아요. 그 소리가 나올 거고 또 법조인이라는 것이 그거가 또 먹혀요. 그런 논리가 네, 먹히는 게 또 이 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 지금 그러니까 몇 가지 비교 케이스를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전두환 케이스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한덕수가 이미 구형이 된 게 15년. 15년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 거기서 점프해가지고 갑자기 사형으로 가는 건 너무 간격이 크다. 그래서 뭐 무기를 구형하고 실제 선고는 무기보다도 적은 실제 이제 유기 뭐 징역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까지 하고 있던데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뭐 감형 인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 정확히 말했듯이 어떤 결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불능미수처럼, 그러니까 불능미수라는 건 이제 그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가지고 이제 망상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감형을 할 것 같은데 이건 범죄가 그런 감형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다친 사람 없고 뭐 죽은 사람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저들이 저지르려고 했던 것들은 뭐 수천 수만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을 일으킬 뻔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또 며칠 전에도 나왔잖아요. 그 윤석열 체포 방해할 때 그 체포 방해하면서 그거 이제 총기 사용과 관련된 허락과 관련된 그 경찰 특공대가 빠지지 않았으면 수아시 수아시 빠지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정말 굿길이 정말 총격전을 할 뻔했잖아요. 정말 여러 가지 운이 맞고 정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에서의 그 표현,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그 임무 수행 때문에 이게 된 것이지 이 자체로는 당연히 사형인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법에 내란죄보다 더 센 죄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적죄라는 거 있어요. 아직까지 여적죄로 처벌된 사람은 사형밖에 없잖아요. 사형밖에 없죠. 여적죄가 뭐냐 하면요. 적국에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공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건 사형이에요. 생각만 해도 열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여야 돼요, 그거는. 적국에 합세해서 대한민국 공격하는데 우리가 전쟁에 우리가 뭐
사망한 자가 왜요? 없다. 그러면은 뭐 사형을 안 시킬 겁니까? 사용해야죠. 예. 이건 국사범이에요. 그런 욕해야죠. 국가적 법익에 대한 거기 때문에 형법전에 제일 앞에 나오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요. 내라는 예. 미수범이 없지 않나요? 예. 없죠. 게다가 그렇죠. 내라는 뭐 미수범 있기는 아, 예비 있어요. 의무만 해도 예비 처벌하잖아요. 의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비 의무만 해도 처벌을 하는 이 범죄의 어떤 이 중대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뭐 감형 요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내란 되는 거예요. 특검팀에서 했던 판례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 법조인들은 네. 기존의 어떤 거에 기속되는 게 5.18 워낙 세니까 하는데 12. 판례들 중에 쭉 본 것 중에 그런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란죄로 처벌받은 중요임무종사 처벌받은 것 중에 그냥 이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 태워준 기사도 처벌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특검팀에서도 아마 이런 식의 어떤 변호인 쪽이나 어떤 재판부가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감경 요소로 반응할 부분들에 대해 여러 판례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봐라 과거에 그냥 당신 저기 군복 입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워줬네요. 왜 태워줬어요? 저 그냥 뭐 알긴 알았지만 그냥 기사라서 태워준 건데요. 당신 내란 중요임무종사 뭐 이런 식의 여러 그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그릇 모아서 이거 보시오. 지금 이게 윤석열한테는 그러면 뭘 구형해야지 저는 합당하겠느냐. 더 중요한 게 이게 좀 인상적인 얘기긴 한데 뭐 또 재판 태도들도 중요해요. 아, 그럼요. 두 반성을 가지 안 굳이 해. 말하면 무기 아니면 뭐 사형 뭐 금고 무기 뭐 아니면 사형 이건데 윤석열이하고 김용현이하고 특히 그 변호사들 맞아요. 맨날 싸웁니다. 특검에서 저는 그 보면 그것 때문에 사형 받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구형도 사형이 될 거고요. 예. 직연 하나잖아요. 그래서 사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시 못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그렇죠. 안 맞는지. 재판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도 중요한 매우 포인트가 될 중요합니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1월 9일에 결심을 통해서 이제 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형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감형 요소들을 찾고 예를 들면 기존의 판례들과 비교를 하고 이런 내용은 저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죠. 뭐 해야 특검에서 되겠죠. 구형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안 미리 되죠.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해야 됩니다. 지금 음. 그런 얘기가를 하지 못하도록 못하도록 지금 우리가 다 그런 얘기를 보고 계속 있다. 해야 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구형을 어떻게 하는지 판결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그 변호인단의 윤호개인들의 논리 사실은 그거에 어느 정도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20-30%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감경해야 된다. 죽일 아하. 필요까지 아하, 있겠나? 아하. 라는 건데 그 논리 때문에 사실 재판이 지금 이렇게 길게 그것도 지기현 재판부에 의해서 희화화되면서 이어와져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막말로 김정환 변호사님 말대로 체포 당시에 이제 총격전이 벌어져서 누가 죽었다. 아니면 계엄 과정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뭐 예. 사고를 당해 죽었다. 아니면 총을 맞아 죽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도 지기현 재판부가 그런 식으로 재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 재판은 한 6개월 내로 다 끝났을 거라고 저는 집행까지 됐을 수도 있어요. 사형이. 그래요. 근데 예.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재판 과정이 지금 이렇게 늘어진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구형이랑 판결까지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너무 문제다. 슬픈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